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에서 전해드리는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 임명숙입니다. 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캐롤송이 마음을 설레게 하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많이 남기도 하는데요. 저만 그럴까요? 또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 전염병 전문가들은 팬데믹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도 11월 마지막째 주 한 주 동안 총 27,07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져보면요. 3,863명입니다. 이 중에서도 재감염률은 20%가 넘습니다. 선물을 사기 위해서 상가로 많이 나가실 텐데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 12월 8일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작은 동물을 데리고 버스를 탈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오클랜드 시내버스 승객들은 소형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교통공사 AT는 시내버스 승객들이 동물들을 데리고 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6주 동안 시험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몸집이 더 큰 개들도 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시내버스 승객들이 반려동물들을 데리고 탈 때에는 반드시 동물들을 승인된 캐리어에 넣어서 자기 무릎 위에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AT 메트로 서비스 그룹 매니저인 다렉 코프는 열차 승객들에게는 지난 2020년부터 동물들을 데리고 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면서 버스도 그렇게 할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몇 달 동안 키위레일 노선 재건 계획으로 인해서 열차 승객들 중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열차에서 하던 서비스를 시내버스 승객들에게도 제공한 것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입니다. 주택시장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경매 활동은 이미 잠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interest.co.nz는 지난주 전국에서 287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이는 지난주 307건에서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중에 76개 동이 전주에 85개 동에서 감소하면서 경매로 판매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전체 판매율은 지난주 28%에서 26%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전체 판매율이 17%에 불과했던 오클랜드에서 특히 판매가 약세를 보였는데 이는 그 전주에 26%에서 감소한 것입니다. 반대로 판매율은 캔트베리가 52% 그리고 센트럴 오타고 레익스가 62%로 훨씬 더 높았습니다. 캔트베리와 센트럴 오타고 수치를 제외하면 지난주 나머지 지역의 전체 판매율은 오클랜드와 같은 17%입니다. 주거 및 상업용 건물 활동은 아직 침체에 조짐없이 기록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6월 분기에 비해서 9월 분기에 건축 활동이 3.8%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건축업계는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을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작업은 3.1%가 증가했고 비주거용 건물 활동은 4.9%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제거하면 실제 활동 수준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올해 6월과 9월 분기 사이에 주거용 건물 비용이 3.0%가 증가한 반면에 비주거용 건물 비용은 같은 기간 동안 1.5%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웨스트팩 선임 경제학자 사티시 렌초드는 건축 부문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의 건설 활동으로 계속해서 뜨거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료 영어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514-6408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규모 국제 행사가 뉴질랜드 수도로 돌아오면서 숙박업계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20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웰링턴 스카이 스타디움에서 해외 슈퍼스타 건셀 로지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작년 이맘때에 스카이 스타디움과 에덴 파크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는데요.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2만 5천 명의 관중 중에서 약 3분의 1이 외부인이고 티켓은 아직 매진되지 않았습니다. 호스피탈리티 뉴질랜드의 줄리 화이트 대표는 뉴질랜드 국경이 개방되고 그리고 대규모 행사가 다시 열리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보이고 있지만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대표는 숙박시설은 100% 운영할 수 없고 실제로 70%에서 80%로 운영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뉴질랜드의 노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인들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온라인 사기로 9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질랜드 정부 사이버 보안국 CRT 엔젯은 분기별 보고서에서 올 3분기에 신고된 온라인 사기 사건의 숫자가 무려 2,069건으로 전 분기보다 3%가 증가했는데 전체 피해 액수는 890만 달러로 무려 128%나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3분기 피해 액수는 지난 201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것입니다. 2분기 온라인 사기 피해 액수는요, 390만 달러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사기 피해자들 중에서 314명은 100만 달러에서 1000달러 이하를 잃어버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12명은 피해 액수가 1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기 형태를 보면 복제한 사이트나 이메일 그리고 문자 등을 이용한 거래나 기부와 관련된 것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남녀 간 만남이나 교제와 관련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니와의 보고에 의하면 지난달이 기록상 가장 따뜻한 11월이었다고 합니다. 봄철 기후 요약에서 2022년 11월은 평균보다 1.8도가 이상 높은 기온으로 가장 따뜻한 봄 10위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니와는 봄철 북쪽은 습하고 따뜻하며 남쪽은 평년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습한 날씨는 또한 계절 내내 상당히 높았으며 대부분의 북섬에 걸쳐서 정상보다 120에서 149% 정도 높거나 정상보다 149% 이상 훨씬 높은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강우량은요, 북섬 하부와 남섬 대부분에 걸쳐서 정상에 가까운 정상의 80에서 119% 수준으로 내렸습니다. 눈에 띄는 한파는 9월 초와 10월에도 발생했는데요. 남섬에서는 해발 300m, 웰링턴에서는 해수면 근처에 25에서 30cm의 눈이 기록되었습니다. 2022년 봄은 11월 함머 포레스트의 최고 기온 30.2도부터 9월 마운틴 쿡 공항의 최저 기온 마이너스 9.6도까지 가장 극단적인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42원 16전, 한국에서 보낼 때 850원 58전, 한국에서 받을 때 833원 74전입니다. 이상으로 오클랜드에서 전해드린 KCR 뉴질랜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